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날개 미아입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손이 맞닿는 거리에서 우리입니다. 지은이는 서희, 출판사는 지구불시착, 발행은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 번 엄마를 떠났다. 엄마는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감당하고 있었고 나까지 사랑하기엔 엄마의 삶이 버거웠다. 그럼 나는 가끔씩 마음이 상해서 모질게 굴었다. 나는 얼마든지 엄마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책임감에서 도망쳤던 계절에 엄마는 그때의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단칸방에서 반지하로, 빌라에서 작은 아파트로, 홀로 생활 꾸리기도 어려웠을 텐데 엄마는 내가 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나를 위해 작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다. 엄마는 안방에 내 짐을 풀었다. 내 짐은 책상과 라꾸라꾸 침대가 전부였지만 엄마는 귀엽고 내가 안방을 차지해야만 편해 보였다. 여느 엄마들이 그렇듯 엄마도 다 같이 식사하게 된 시간을 좋아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말했다. 죽고 싶은데 자꾸 눈을 떠. 아침에 눈이 떠져. 나는 매일같이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나는 친구와 같이 자취를 시작했다. 종종 엄마와 연락할 때면 엄마는 빈 안방에서 매일같이 해지는 모습을 본다고 했다. 새빨갛게 넘어가는 그 하늘을 가만히 쳐다본다고 했다. 나는 사실 엄마의 그 등을 본 적도 없는데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동그만히 앉아 있었을 그 작은 등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 작은 등 뒤로 길게 누웠을 그림자에 나는 이제서야 마주 앉는다. 공원의 입구, 초록의 나무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은 지고 저녁 바람은 선선하고 신이 난 아이들의 뒷모습. 적당한 낭만의 조건이 갖추어졌으니 저 우거진 숲길의 끝은 어디로 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4시, 저녁이 찾아오기 전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느냐는 마음의 알람이 오는 시간. 어스름이 내려오기 전에 길을 나선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그림자가 진다. 높은 건물 사이로 비스듬하게 비치는 햇빛은 나른하고 구름 그림자 사이로 보이는 녹색이 가장 따뜻한 시간이다. 엄마, 여긴 왜 비가 안 와? 비가 쏟아지던 날 엄마의 등에 엎여있던 동생이 물었다. 더 귀엽게 물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필 나이가 지난 동생을 여전히 등에 업고 3명분의 커다란 우산을 들고서 엄마와 나는 우유를 사러 육교와 굴다리를 건넜다. 육교 아래에선 땅콩과자를 사고 가끔은 역 앞에서 옥수수빵을 사고 굴다리 및 아저씨의 빨간 바구니에 500원을 건넸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두가 다정했고 그렇게 서로의 삶에 작은 안녕을 보냈다. 다시 굴다리와 육교를 건너 돌아오면 곧 작고 따뜻한 우리 집에 도착했다. 매일 비가 와도 나는 그 일상이 우리의 작고 따뜻한 집이 좋았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그때의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비를 맞고 있지 않았는지 땅콩 과자와 옥수수빵을 팔고
빨간 바구니를 든 아저씨는 그들의 작고 따뜻한 집으로 잘 돌아갔는지, 세상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제는 같은 우산을 쓰고 있는 서로의 어깨가 많이 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나는 나를 모르는 시간이 길었다. 누구나 그런지는 몰라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 사람인지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다. 오래된 지인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평행선이었다. 부딪힐 것 같으면 조금 멀리 걸었다. 우리는 오래 지난 후에야 좋은 말들로만 얘기했다. 그러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로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란히 걷기보다는 마주보고 걷는 일이 많아서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너는 적당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는 나에게 틀렸다고 했다. 나는 언제나 사람의 이면을 짚고 넘어가는 네가 불편하다고 했다. 서로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며 견디는 시간에 우리는 멀어졌고 어쩌다 내뱉는 말은 오랜 시간 벼르던 솔직함에 날카로웠다. 그래서 나는 나를 들여다봤다. 어설픈 생각과 서러운 감정들, 꺼낸 적이 없기에 깎여본 적 없는 서툰 모습들, 기어코 고집을 부리겠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나를 너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어떤 날은 밖에서 기다리고 어떤 날은 두드렸다가 어떤 날은 커다란 새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연장을 들고 내 마음에서 살았다. 너를 보면 좀 더 분명한 모습이 되고 싶어진다. 나는 내 마음을 나오기로 했다. 수많은 말들을 건너 너를 두드리고 너를 마주보고 우리 조금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란히 걷고 싶어졌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기는 싫었던 내 모습들을 주어 손에 들어본다. 영 싫은 모습들이 많다. 더 이상 나에게서 나로 도망가긴 싫은데 그 간격을 줄여나가고 싶었는데 가끔은 이미 손에 들고 있는 내 모습들이 싫어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그냥 속없이 웃기만 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어떻게 할까? 누구를 알아간다는 건 과거형이나 현재형일 수 없는데 번거롭지 않을 테니 계속 알려달라고 해야 할까? 일을 다 끝내지 않고 비행기를 탔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다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 옮겨 다니는 것 같다. 사람이든 일이든 공간이든 감정이든. 마무리라는 게 단절은 아닌데도 말을 다 끝내지 않는 버릇도 여전하고 무언가의 잔여물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기분이다. 생각보다 담백하지 않고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고 생각보다 절제를 모르고 생각보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일은 어렵다. 알고 보면에서 이 알고 보면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 어쩌면 알고 보면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실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너를 안다고 생각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고 언젠가 너를 안전하다고 느낄 즈음이 돼서야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야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버리면 어쩌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이번엔 진짜라고 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언제나 각자의 최선은 다른 법이다. 아무래도 난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첫마디는 나를 역에 내려줄 때였다. 차의 비상등을 켜고 지하철역 앞에 멈춘 그 잠깐 동안에 비겁하다, 무진장.
나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다. 그 편지는 직접 줄 용기가 없어 엄마에게 맡겼다고. 하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고 엄마가 줄 리가 없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싶어서도 안 된다. 알겠다는 대답을 전하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정말 나중에, 아주 한참 나중에 나는 그 편지를 건네받았다.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심 궁금했던 내가 엄마를 졸랐을까? 고르지 않은 구깃한 종이에 힘주어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 펜처럼 얇은 것은 잡아본 적이 없는 두꺼운 손가락을 가진 사람의 글씨.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글자를 읽었다. 읽었던 것 같다. 정말 사랑한다는 글자가 맞았나? 그때 나는 울었었나? 지금도 내가 읽었던 그 글자가 사랑한다는 글자가 맞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구겨 운 것 같은 자국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글자를 본 것 같다. 나는 다시 엄마에게 편지를 돌려줬다. 나는 여기에 내 자리가 있다고 느낀다. 그러고 보면 장래 희망을 잘 이루는 중인 것 같다. 나와 함께 일하는 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으니 나도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오가는 말의 온도가 좋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나의 다정은 타인의 다정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나를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좋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이 없을 때의 조용한 공기. 우리 아직 어색한 사이에 말을 고르는 일은 고마운 일이다. 어떤 말을 건네면 좋을까 가늠해 보는 일은 누군가가 보내온 시간을 내 멋대로 단정 지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니까. 어딘가 어색한 웃음이 오가는 그 시간은 고마운 시간이다. 나는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타인을 좋아하지만 오래도록 함께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안다. 나 자신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도, 그 편안한 공기를 기다리는 일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서둘러 나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서둘러 당신과 나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아도 각자의 별들이 각자의 궤도를 돌면서 만드는 공간은 큰 우주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그렇게 조금씩 모이게 되면 어딘가의 커다란 우주로 꽤 괜찮지 않을까?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서희님의 손이 맞닿는 거리에서 우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